안녕하세요, 에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4월 14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오전에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영상 촬영이 좀 늦어졌습니다. 업로드 시간도 이제 좀 늦어지게 됐는데 그 부분 먼저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기사는 오늘 생략을 하고 차트, 코스피, 다우, 원달러, 금선물, 비트코인 차트, 비트 도미넌스는 장치님이 차트 의견 주셔서 그 부분 같이 살펴보고, 리플하고 이더리움, BTC 차트 보고요. Q&A, 어제 이제 이야기했던 베어러블과에 관련된 그 그림 관련된 다양한 이제 의견들 주셔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 같이 이제 보고, 그리고 오늘 네사라라고 그 국가경제안전보장 개혁법이 있습니다. 좀 이제 이름도 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코스피 차트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코스피 이제 장이 마감이 됐는데 1857로 마감이 됐습니다. 31포인트 상승을 했고 1.72% 올라왔는데, 어제 이제 다우 지수가 빠졌음에도 코스피는 이제 반등을 해줬어요. 어제 이제 코스피는 어제 하락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다우가 어제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덜 빠지면서 코스피가 이제 오늘 반등을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이 월봉 차트인데 빨간색 수평 라인을 하나 이제 그렸습니다. 수평선을 보시면 이게 작년 저점이에요. 작년 저점이고, 보시는 것처럼 이 1900대 그리고 2000 초반 이 가격대에 거의 이제 매물이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매물이 쌓여 있습니다. 이게 2011년도부터 지금 2016년도 5년 동안 이 박스 안에서 이렇게 이제 횡보를 하다가 올라왔다가 2500포인트까지 상승해주고 이렇게 이제 빠져서 내려온 건데, 지금 이 1900포인트를 지난번에 강하게 이렇게 깨고 내려왔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반등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지금 현재 이제 1857포인트인데 1900포인트 초반하고 많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2000포인트까지 보여진다. 그리고 지금 제 빨간색으로 이제 그린 이 추세선, 하락 추세선과 지금 이 20월선, 20월 이평선이 지금 120월 이평선까지 깨고 내려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자리를 넘는 거는 좀 이제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러면 지금 이제 1857부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온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계속해서 이제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여기가 이제 매물이 많은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제든지 이 저항 맞고 추가적으로 다시 이제 하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다우지수 이제 보도록 할게요. 23,390포인트로 어제 이제 328포인트 1.39% 하락을 해서 어제 이제 마감이 됐었습니다. 현재 이제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이 120월선 110 지금 이제 117인데 뭐 120월선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120월 이평선 맞고 반등을 해줬어요. 그래서 50월 이평선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다우 같은 경우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와 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20월선 자리 그리고 이 검정색 추세선이 지나가는 이 자리까지가 거의 이제 맥시멈으로 보인다. 그러면 이 자리가 이제 25,600포인트입니다. 지금 현재 23,300포인트니까 한 추가적으로 2,300포인트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다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20월 이평선이 꺾이면서 앞으로는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달러 차트 볼게요. 1216원인데 지금 이제 원달러는 지금 그 코스피 차트에서 50일 이평선 맞고 다시 본격적으로 하락이 나오기 전까지는 원달러는 1223원, 지난번 고점이었던 이 1223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갇혀 있는 그런 그림으로 이제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면, 제가 오늘 월봉 차트를 원달러 월봉 차트를 열어놨는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월봉에서 이평선들이 완전히 모여 있어요. 이 360월 이평선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이평선들이 완전히 모여 있는 상태에서 현재 이 단기 이평선 20월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상승했던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스타트를 이제 끄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중간에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쉬는 타이밍은 분명히 있을 건데, 지금 1997년도, 98년도, 그리고 2008년도 이 고점을 잇는 이 추세 라인을 저는 이제 이번 위기에서 돌파를 시킬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시간은 어느 정도 이제 필요로 하겠지만 돌파를 시킬 거라고 보고,
지금 이 자리는 1370원 자리예요. 1370원 자리고 이 1370원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 고점을 잇는 라인 그리고 이 채널의 상승 채널의 4분의 1 라인 이 라인이 같이 이제 겹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1370원 자리 이 자리가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다. 이번에 이제 반등을 해서 지난번 고점 맞고 떨어졌던 이 1280원 돌파하게 되면 1380원까지는 70원까지는 바로 이제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이제 이 자리에서 맞고 쉬었다가 넘어가느냐 아니면 그냥 바로 이제 돌파하느냐 그 차이가 날 거라고 보는데 바로 돌파해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 이 1370원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적어도 이제 채널 중반까지는 열린다. 채널 중반은 1700원 정도, 원달러가 1700원 정도로 보이고 맥시멈으로는 채널 상단까지 보고 있는데요. 채널 상단은 현재 위치에서 2600원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일단 전체적인 그림에서 오늘 뭐 큰 변동사항은 없어서 전체적인 그림에서 위치를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금 차트도 지금 이제 월봉 차트로 열어놓고 전체적인 그림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금 차트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월봉 차트에서 장기 평선들이 정별되어 있습니다. 120, 200, 360 이렇게 정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하고 50이 이렇게 이제 120을 기준으로 모였죠. 모인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골든 크로스 만들어주면서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원달러 차트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번에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이 금 차트도 금 선물도 좀 크게 움직여 줄 수 있는 자리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지금 채널 4분의 1 라인 채널 4분의 3 라인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1700 온스당 1767달러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이 채널 4분의 3 라인을 넘게 되면 금 선물도 보시는 것처럼 2700달러까지 우선은 이제 열려 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올라오게 되면 이 채널 상단을 저는 이제 돌파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금 선물 이 채널 위에 똑같은 폭으로 채널을 하나 더 그린 게 이번에는 이 채널 상단을 넘어가서 다음 채널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 이유가 금 현물 가격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오고 있고 그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이 지금 뭐 당장 다이렉트로 이제 일치하는 뭐 그런 모습은 보이진 않겠지만 현물 가격이 계속해서 이제 꾸준히 올라간다라고 하면 선물도 어느 정도 따라가 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이번에 이 채널 상단 2,700달러는 넘어가 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다음으로 이제 금 현물 가격 체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현재 이제 온스당 19,548달러까지 이제 올라와서 어제보다 약 한 100달러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해 준 것 같고 특이한 어떤 뭐 변동사항이 없다. 계속해서 이 정도 속도로 상승해 준다. 라고 하면 이번 주쯤에 2만 달러를 터치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US 데트클락 사이트에서 지금 또 체크하는 부분이 이 US 토탈 내셔널 에셋하고요. 그 다음에 언펀디드 이제 리어빌리티인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좁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145조 달러, 145조 달러와 139조 4천억 달러. 그래서 이 차이가 한 5조 6천억 달러 정도, 5조 6천억 달러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지금 뭐 한 달에 풀어낸 돈이 2조 달러 풀고 또 이제 2조 3천억 달러를 추가로 이제 풀었기 때문에 지금 뭐 5조 달러라고 하더라도 저는 여유가 많은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럼 이제 비트코인 차트 다음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보기 전에 먼저 테더 발행량 체크를 해보면 지난번에 한번 크게 발행하고 다시 한번 계단식으로 한번 추가 발행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추가 발행은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2017년도 상승장에 계속해서 이제 계단식으로 테더가 추가 발행이 이제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이제 테더가 계속해서 이제 발행이 되는지 그 부분도 유심히 이제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 뭐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어서 뭐 큰 변동사항은 없는데 지금 그 장중의 그 움직임은 꽤 이제 그래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일봉에서 이 21일 평선을 깨고 내려갈 때 아마 진짜 다시 빠지는 거 아니냐 뭐 지금 5,000달러 다시 4,000달러 뭐 3,000달러까지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이제 의견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21일 평선 깨고 내려가면서 또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보시면 결국 3거래일 동안 지금도 마찬가지고 3거래일 동안 지금 이 수평선 라인
지난번 돌파하기 할 때 좀 시간이 걸렸던 이 6,878달러 이 라인에서 계속 걸쳐서 마감이 되고 있어요. 마감이 되고 있고 어제도 마찬가지로 종가는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감이 됐습니다. 좀 확대해서 보면 종가는 지금 이 수평선에서 위에서 종가 마감이 됐다. 현재도 변동폭이 이제 굉장히 축소된 상태에서 지금 이 라인 위에서 지켜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향성은 저는 이제 상방으로 계속해서 이제 보고 있는데 상방으로 이제 보고 있는 이유가 뭐 다양한 뭐 이유가 있고 물론 이제 하방 보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이제 주봉에서 200주 이평선 지지받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지금 200주 이평선 지지받고 이제 올라와 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추가적으로 하락하기보다는 뭐 보조 지표도 마찬가지고 추가적으로 하락보다는 상방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보고 있고 다른 이제 알트코인 흐름이 지금 이제 일봉에서 51평선을 넘어간 알트코인들이 이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알트코인들 흐름 따라서 대형 알트코인들 같이 움직여주고 대형 알트코인들이 상승으로 움직여주게 되면 비트코인도 물론 도미넌스 하락은 있겠지만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는 상방 관점으로 같이 따라가 줄 거다. 이제 반감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상승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큰 변동사항은 없어서 이렇게 전체적인 설명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도미넌스가 65.36인데 도미넌스도 거의 한 일주일째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지난번에 박필부님이 의견 주셨던 것처럼 이 360일 이평선, 120일, 200일 이평선이 이제 이번 주쯤에 만날 것 같아요. 이번 주 한 말도 안 걸릴 것 같은데 지금 이 보라색 360일 이평선과 100이 지금 117로 돼 있는데요. 120일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이 117일 이동평균선이 이제 거의 만났기 때문에 이번 지금 이제 화요일이고 제가 봤을 때는 뭐 금요일쯤에서 목요일 금요일쯤에서 만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 120일 이평선이 360일 뚫고 내려오면서 그리고 이 20일도 20일 50일도 지금 데드 크로스가 나기 직전에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장치님이 의견 주셨는데 이 부분 그러면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장채님이 차트 의견 주신 부분 잠깐 이제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내용 주신 거 이제 보시면 다음 주에 21 이평선과 51 이평선 크로스가 발생되면서 큰 하락이 되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셨고 2017년도 3월 도미넌스와 현재 도미넌스 차트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2017년도 3월 달 거를 먼저 보면 이게 이제 2017년도 3월 달 도미넌스 그림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 초록색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 200일 정도로 보이는데 만나고 내려왔습니다. 맞고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지금 빨간색이 22일이고 여기서 이제 주황색이 50일 이평선입니다. 저는 이제 초록색이 50일인데 장치님은 이제 50일이 이 주황색으로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 20일과 50일이 이렇게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나요. 데드 크로스가 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하락이 쭉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약간 이 데드 크로스 나기 전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횡보하는 이 자리에서 이 51 이평선 자리에서 이렇게 이제 횡보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다가 점점 이렇게 저점을 좀씩 낮추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데드 크로스 나고 나서 이렇게 급하게 하락하는 이제 모습이 나오고 지금도 그럼 이제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200이평선 터치하고 내려왔습니다. 맞고 떨어졌는데 지금 이제 20일과 50일이 이렇게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현재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횡보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나주게 되면 2017년도 3월달 그 그림처럼 저점을 낮추면서 서서히 이제 빠지기 시작하다가 데드 크로스 나는 순간 좀 급하게 하락하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될 거라고 이제 보고 계신 거고 이렇게 이제 알트코인들이 크게 움직여주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알트코인들이 크게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비트코인도 이제 어느 정도는 상승 움직임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도 아까 이제 말씀드릴 때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상방 관점으로 이제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으로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 차트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이더리움 BTC 차트고 현재 0.02, 0.022, 0.023 뭐 이 정도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데 주봉 차트고 보시면 일단 스토캐스틱도 이렇게 저점을 낮춘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크로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지금 이제 20주 이동 평균선과 50주 이동 평균선이 조만간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뭐 이 자리만 이제 지켜준다고 하더라도
20주와 50주가 이제 골든 크로스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3월 달 보시면 20주, 50주가 이렇게 이제 크게 움직여주면서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여기서 이제 수렴을 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 고점 연결한 추세선 그리고 저점 연결한 추세선을 보면 이 수렴을 하면서 현재 20주, 50주가 이제 만나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 0.024 라인, 이 박스 하단 라인을 돌파를 해주면서 이 0.024 돌파하면서 20주, 50주 골크 만들어주면서 좀 크게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일봉 차트를 잠깐 보면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 361 이평선 돌파했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200과 117, 121 이평선 이렇게 돌려 세우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361 이평선과 51 이평선 사이에서 361 이평선 깨지 않으면서 여기서 이제 대기하고 있다.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습은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21 이평선, 이 빨간색 21 이평선이 지금 이렇게 급하게 내려왔다가 지금 돌아서 상승으로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올라올 때까지 여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21 이평선이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 그때 다시 이 0.024 라인을 돌파하면서 상승해주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올라와 주게 되면 이 큰 삼각 수렴 상단 라인을 돌파해 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다음으로 이제 리플 차트 보겠습니다. 리플도 지금 이제 방금 전에 봤던 이더리움 BTC 차트 그리고 리플 XRP BTC 차트도 비슷한 관점에서 이제 볼 수 있고, 지금 20주와 50주 50주가 충분히 내려왔어요. 내려왔고 지금 달러 차트도 그렇고 BTC 차트도 이렇게 이제 121선 117주선이 꺾여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2017년도 3월 달과 비슷한 그런 위치에 와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주봉에서 이렇게 수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제 수렴하면서 에너지를 이제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 바닥을 최대한 깨지 않으면서 지금 20주 이동 평균선을 걸쳤다가 다시 깨고 내려왔다가 걸쳤다가 깨고 내려왔다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보이고, 여기서 이제 수렴이 끝나고 발산을 하게 된다 라고 했을 때 아래로 이 채널을 깨고 나서 깨고 아래로 발산하기보다는 위로 발산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 뭐 스토캐스틱도 그렇고 달러 차트도 그렇고 지금 방금 전에 봤던 도미넌스 차트 여러 가지 차트들을 이렇게 같이 종합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지금 여기서는 끝까지 에너지를 모은 상태에서 이제 에너지를 발산하는 그런 이제 상태에 와 있다. 거의 이제 끝자락까지 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공간이 좀 있었는데 리플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공간 없이 끝자락까지 이제 와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일봉 차트를 잠깐 보면 일봉 차트 지금 일봉 차트에서 이평선들이 이렇게 이제 모여 있는 그런 모습 보고 21이평선이 이렇게 돌아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21이평선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17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돌파가 되면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리플 차트까지 설명을 드리고 그럼 이제 Q&A로 들어와서 Q&A 다양한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 그럼 이제 Q&A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수연님이 적어주신 내용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기득권을 가진 스위프트가 글로벌 결제 서비스 시장에서 리플,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등과 함께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신규 플랫폼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는 기사입니다. 신규 결제 플랫폼은 오는 2022년 말까지 유럽과 영국에서 실용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영란은행, 유럽중앙은행과 조율에 들어갔다. 2024년까지 미국 시장 진출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올려주신 기사를 보면 스위프트 리플 의식 차세대 결제 플랫폼 개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자분은 약간 스위프트가 리플하고 뭔가 경쟁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표현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지금 이제 기사 내용에서 나왔던 것처럼 리플하고 이제 같이 비자카드, 리플,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등과 함께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신규 플랫폼 개발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제목만 보면 마치 이제 스위프트가 리플을 의식해서 새로운 어떤 결제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일단 스위프트 관련된 그림을 하나 잠깐 보여드리면 스위프트 코드 그 R3 코다가 이 스위프트 GPI 링크를 뭐 지원해 줄 거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프트 그러니까 R3를 사용한다라는 거고요. 이 R3는 보시는 것처럼 이 R3 전체 산업 비즈니스 영역 내에서 이 리플 파이낸셜 이 인더스트리 이 부분에서 리플이 이 인터내셔널 레미턴스 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R3 같은 경우는 리플하고 그 XRP 50억 개를 받으면서 XRP를 쓰는 걸 이제 조건으로 걸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R3를 채택했다. 스위프트가 R3를 채택했다. 이 부분이 결국에 리플을 채택하는 거다 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좋은 기사 이제 올려주셨는데 그 기사 타이틀만 보면 약간 그 퍼드성 기사처럼 볼 수 있어요. 다음으로 이제 크크 우짜님이 적어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 그림과 XRP 연관성 뇌피셜입니다. 동전의 이제 10은 로마 숫자로 X를 표현하고 그 뭐죠? 피닉스가 쓰고 있는 그 불사조가 쓰고 있는 그 왕관 같은 게 이제 있는데 그게 이제 플레르드 드리스 문양이래요. 뭔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이 문양인데 이게 이제 부활을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쓰고 있는 피닉스 그래서 이제 부활을 하는 피닉스다. 그래서 RP다. 이 약자를 따서 RP 따서 XRP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또 보시는 분은 또 이제 처음 봤는데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018년도 XRP가 머니그램을 통해 최초로 사용된 해가 된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큰 부기영아님이 적어주신 내용 볼게요. 먼저 이제 사이드카님이 잠깐 적어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봄을 맞이하여 화분에 꽃을 심었습니다. 그 꽃이 피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잎새처럼 저 꽃이 다 피면 불장이 오겠지. 그런 마음으로 요즘 살아가네요. 95% 만개했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이렇게 적어주셨고 지금 방금 전에 봤던 뭐 리플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죠? 이더리움 차트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 차트 이런 부분 보면 지금 굉장히 변동성 없이 약간 시장이 정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오히려 긍정적이다. 왜냐면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뭐죠? 어떤 랠리를 펼치면서 왔다 갔다 변동 크게 움직이게 되면 관심을 많이 갖고 대중들이 이제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일 텐데 오히려 지금 이렇게 변동성 없이 계속해서 이제 에너지를 응축하면서 에너지를 이제 모으고 있는 이 모습이 더 좋아 보인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좋아 보이고 이게 이제 폭발하면 지금 이제 95% 만개했다라고 했는데 100%가 됐을 때는 시장도 좀 크게 움직여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도 이제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큰 부기영아님이 적어주신 내용 볼게요. 그 왕 지팡이의 무한대 표시는 어제 이제 보시면 그 베어러블가의 의견을 주신 건데 이 왕이 지팡이에 이 무한대 표시가 있어요. 이 무한대 표시가 있는데 이 표시를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이 표시는 그 무한 양적 완화를 나타낸 것 같고 폭풍 위에 확대해 보면 사람 얼굴이 두 명이 나오는데 하나가 흑사병 때 의사들 마스크 까마귀 같은 형상을 한 그 얼굴인 듯 합니다. 코로나 폭풍이 끝나고 태양 쪽으로 가나 봅니다. 이렇게 이제 적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에 있는 그림이 어떤 뭐 사람 얼굴로 이제 보인다. 이렇게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어떤 부위, 뭐 이런 부위 여기 이제 눈 같고, 뭐 코 같고, 이게 턱하고 입 같기도 한데, 이게 어떻게 이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셔서 보고 다음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필부님이 목표가 높을수록 기다림이 길어지고 유혹이 많아집니다. 다 와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적어주셨고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횡보라고 좀 지루한 장인데 이 옆으로 눕는 이 과정이 이제 길면 길수록 상승폭도 저는 커질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만약에 이번 그 시장 그 세력들이 올릴 수 있는 목표가 뭐 전고 정도 XRP로 이야기하면 뭐 3.5달러 정도 그 정도로 올릴 거라고 했으면 저는 이제까지 나왔던 호재들로도 충분히 저는 올릴 수 있는 그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번에 이제 올릴 가격이 그거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올리지 않고 여기서 오히려 이제 에너지를 모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수렴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JK 루이스님이 오랜만에 이제 글을 써주셨는데 JK 루이스 어제 이제 베어러블 가이 그림 이야기를 하니까
JK 루이스님을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JK 루이스님이 이제 그 댓글 보시고 바로 이제 글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틀리기만 하고 혼란만 드리는 것 같아 안 올리려다가 찾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재미로 같이 보자고 올려봅니다. 이번 베어러블 가이가 올린 사진은 날짜 힌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고 뭐 틀려도 아마 이제 다른 분들 이렇게 올려주시면 많이 이제 관심 갖고 보실 것 같으니까 뭐 틀리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첨부 사진 보시면 상단의 숫자 20, 11, 1023이 있습니다. 이 날짜는 5, 21, 20입니다. 숫자를 푸는 법은 간단합니다. 0과 9를 떨구고 두 숫자의 합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봤는데 어떻게 이제 계산을 하는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더라고요. 아래 사진은 1, 2, 5란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그 미러링 기법으로 풉니다. 그 미러링 기법은 그 보르텍스 기반 수학에서 이 미러링 기법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반대편으로 본다. 그래서 이제 1, 2, 5니까 5일, 즉 5월 21일을 동일하게 말합니다. 전 그날이 1차 피크 날이라고 이제 보았는데 1차 피크 날이 될지 오르기 시작하는 날일지 조금 더 지켜봅시다. 지루하지 않기 위해 재미로 봐주세요. 이렇게 써주셨고, 참고로 이 숫자 파지법은 유대인이라면 다 알 거라 생각합니다. 라가르드도 국제무대에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이 그림을 올려주셨는데 이 지금 베어러블가 이제 그림하고 밑에 이 풀 하고 이제 1, 2, 5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거를 그 미러링 기법으로 보면 5월 21일로 이제 볼 수 있다. 이렇게 써주셨고, 이 풀은 그 미스터 풀이라고 트위터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내부자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 베어러블가이 이 그림이 올라오기 한 며칠 전에 한 일주일 전쯤에 먼저 여기 이제 쓰여 있는 글자가 해석하면 이제 인내라고 했는데 인내라는 글자를 먼저 올렸어요, 트위터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찌됐든 내부자이거나 아니면 이제 베어러블가이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머니마니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런던 올림픽 폐막식은 정말 소름 돋네요. 베어러블 가이가 나오니 더 재밌습니다. 이장님의 해석에 덧붙여 제 나름대로 뇌피셜 이런 거 좋아합니다. 재미로 노란 돛, 그 달러 아래에 구멍이 4개, 빵형이 서 있는 그 배 밑에 글자는 여기 찾아보니 스페인어로 발음은 안 할게요. 제가 스페인어 발음을 정확하게 몰라서 인내라는 뜻이랍니다. 빵형이 우리에게 4월달은 인내하며 기다리되 달러는 4월까지만, 칼끝은 기존 금융세력을 향해 겨누며 나를 따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배의 흠이 녹색, 비트코인과 보라, XRP 돛, 그 아래 부분은 구멍이 5개인데 5월은 비트와 리플의 달이니 그런데 3개의 돛 중에 메인 돛은 중앙에 위치하므로 리플이 메인 돛이 됩니다. 리플이 대세라는 뜻 아닐까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돛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제 비트코인 상징하는, 그리고 리플 상징하는 이게 메인이어서 이제 중앙에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4월하고 이제 5월로 의미를 이제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머니마니님이 추가적으로 또 써주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배 선단 얼음 위에 왕관을 쓴 사람의 지휘봉이 꺾였어요. 그 빙산 이제 위에 있는 그 왕관이 라틴어로 코로나를 의미하잖아요. 코로나가 꺾이면 기존 금융 세력들이 이끌던 질서도 얼음록도 사라지고 배 선단의 부엉이는 지혜의 여신 아테나의 상징입니다. 지혜의 여신 아테나가 길을 밝히니 빵형은 두려울 게 없소이다. 아테나는 기술과 문명의 신이기도 합니다. 배 선단의 부엉이는 새로운 기술과 문명을 향한 길잡이가 되겠네요. 크립토 토마토님은 부엉이가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를 의미한다고 하네요. 라가르드 총재가 부엉이처럼 생겼죠. 뭐 부엉이처럼 생기지 않으셨는데 이분이 부엉이 관련된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 뭐냐면 자기는 보통 이제 이런 통화 관련된 정책을 펴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뭐 매파다, 비둘기파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요. 매파는 강경파라고 보시면 되고 비둘기파는 이제 온건파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기는 매파도 비둘기파도 아니고 자기는 그 올빼미파다, 올빼미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부분으로 이 라가르드 총재가 부엉이, 올빼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올빼미 그 브러치를 예전에 또 차고 나오신 적도 있고, 그리고 이 올빼미를 상징하는 또 그 그룹이 있습니다. 보헤미안 그룹이라고 약간 일루미너티랑 연관이 있는데 그 보헤미안 그룹의 그 미국 역대 대통령들도
많이 또 이제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과도 같이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그 다음에 JK 루이스님이 해외 유튜버 중에 바다에 떠 있는 책은 부채 장부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머니마니님이 막루에서 망원경을 보는 베어러블 가이가 이렇게 외치네요. 빵형 앞이 창창해요. 빵형이 명령합니다. 앞이 창창하니 거칠 것이 없다. 진교 앞으로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전희님이 써주신 내용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베어러블 가이 관련해서 재미로 좀 더 트위터에서 나오는 내용을 퍼다 나르면 첫 번째로 부엉이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크리스틴 라가르드인데 뱃머리에서 배를 잘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엉이 머리가 이전과 다르게 생겼는데 이는 황소 자리를 나타낸다고 하네요. 따라서 4월 20, 5월 20일 사이에 펌핑 오는 거 아니냐. 이 황소 자리가 그 날짜로 이야기했을 때 이제 4월 20일부터 5월 20일 이 자리를 이제 황소 자리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뭔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두 번째로 데이비드 슈얼츠가 1월 10일에 올린 트위터를 보면 앵커를 내리기 전에 항해 지도를 잘 봐야 한다라고 썼더라고요. 이번 그림에서 배가 항해라고 있죠. 플러스 이건 제가 보는 건데 저 곰탱이 모자에 앵커가 3개잖아요. 돛도 3개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각각은 비트코인, 금, XRP잖아요. 이들이 이제 곧 앵커를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이제 써주셨습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잠시 뒤에 이제 리플 589님이 또 의견 주신 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로 어제는 슈얼츠 씨가 그 데이비드 슈얼츠 이야기합니다. 바나나 사진을 올렸는데 바나나라고 안 쓰고 BANANA인데 NES 하고 이제 물음표를 썼어요. 라고 이제 쓰여 있는데 이게 프랑스어인데 그 바나나 포장이 한 면은 저렇게 이제 프랑스어로 한 면은 영어로 써져 있는 걸 올려서 아마도 프랑스가 XRP를 기반으로 CBDC를 돌리지 않을까. 지금 이제 프랑스가 그 CBDC 관련돼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나라인데 가장 먼저 좀 사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개인적인 소망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여간 미국은 디지털 달러 관련 별 진척은 없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에 계신가 봐요. 이제 실업자가 늘어나고 보조금을 체크로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데 폭동이 일어나야 진척이 있을까? 트럼프는 보조금 관련 질문을 받으면 항상 I want direct payment 라고 하고 더 디테일한 건 말하지 않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3주 안에 국민들이 받아볼 수 있게 하겠다. 그런데 지금 이제 기존 시스템으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지금 시스템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해서 3주 안에 국민들이 직접 받아볼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국민들한테 이걸 다 지급해 주는 거는 이제 불가능해 보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국민들 그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앱을 통해서 한 번에 지급해 주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아마도 사람들이 그 올드 시스템에 분노할 때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CBDC 관련 뉴스 코인투데이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잠깐만요. 올려주신 기사를 이 기사는 이제 안 봤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프랑스 중앙은행이 유럽의 CBDC 테스트를 신청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중앙은행이 지금 CBDC 테스트 신청을 했다. 그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보고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5월 15일 지원자 데드라인, 선택은 7월 10일. 여기도 이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법칙이 통한다면 상승이 한 번은 와줘야 할 텐데 노파심에서 하는 말인데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일이 흘러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신중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도 이제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이 시간이 계속해서 좀 이렇게 딜레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염두를 해두고 우리가 자금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써주셨어요. 이렇게 이제 전님이 좋은 내용 올려주셔서 봤고 다음으로 XRP 99님이 써주신 내용 이제 보겠습니다. 베어러블 가이 이거 보기 전에 지금 이제 두 번째로 아까 이제 앵커 이야기를 해줘서 이 부분 이제 리플 589님이 의견 주신 거 잠깐 이제 같이 볼게요. 이게 이제 그 앵커 관련된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 내용인데 지금 영상에서 이제 캡처해서 올려주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말대로 1920년대에 여러 개의 기축통화가 있었어요. 그러나 둘 다 근본이었죠. 지금 보시면 이 풍선 열기구에 열기구 같은데 열기구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끈 밑에 보면 이렇게 금괴가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 이제 기축통화, 파운드와 달러와 이런 기축통화가 같이 쓰였고, 그 기축통화 밑에는 이렇게 이제 금이 그 금괴로 이제 기준을 잡아줬다. 이렇게 앵커 역할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그림은 1944년 브레튼 우주 체제 이후 1971년까지 하나의 근본이 기축통화가 존재했죠. 이렇게 적어주셨고, 보시면 밑에 이렇게 끈이 연결되어 있고 금이 금괴가 또 이제 묶여 있는데, 아까 전에 봤던 그 금괴보다는 금괴 수가 줄어들었어요. 이 금괴 수가 줄어든 게 1944년 브레튼 우주 체제 때 금괴가 1온스당 1달러에서 1온스당 35달러로 바뀌면서 이렇게 금괴가 줄어들게 됐다. 그리고 이 달러를 기축통화로 해서 나머지 통화들은 달러와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음 그림 볼게요. 다음 그림은 그 이후 달러는 금에서 분리되었지만 모든 화폐는 여전히 미화에 기초하였죠. 그래서 원래 1971년 전까지는 어찌됐든 금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그 금하고 연결되어 있던 그 부분까지 완전히 떨어져 나가면서 완전한 이제 신용화폐로 넘어갔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다른 국가들의 통화는 기축통화인 달러와만 연결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늘 같이 존재해 왔습니다. 단 한 번도 여러 개의 기축통화가 닷없이 존재한 적이 없기에 안정적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 그림을 봤을 때는 어찌됐든 기축통화는 밑에 이제 금하고 지상에 있는 금하고 연결이 돼서 그걸 기준점을 잡고 사용이 됐는데, 지금은 그 기준점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불안정한 상태고, 이런 신용화폐는 언젠가는 제로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의미를 이제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렇게 써주신 이유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암호화폐 이 XRP도 결국에 이제 근본위로 돌아가고 법정화폐도 이제 근본위로 돌아가면서, 그 근본위로 돌아간 상태에서 유동성을 공급해주기 위해 XRP와 연결을 시키고, 그 금 그리고 XRP 연결돼서 이번에는 다시 기축통화인 뭐 스테이블코인 그 CBDC와 연결된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이제 봤던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겠죠. 여기 밑에 금이 있고요. 위에 중간에 이 스테이블 코인 뭐 CBDC 연결되기 전에 중간에 XRP가 중간에 끼는 겁니다. XRP가 끼고, 그 XRP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CBDC가 각국의 중앙은행들 코인들이 스테이블 코인들이 발행이 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고, 그 이야기가 지금 이제 베어러블가의 이 그림을, 잠깐만 이거 확대가 안 되나요? 이 베어러블가의 이 그림 이 위에 보시면 이 모자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앵커가 이게 같이 달려 있는데, 이 앵커가 이제 세 개가 달려 있고, 이 세 개가 의미하는 게 뭐 금하고 그 다음에 XRP, 하나는 뭐 달러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금과 XRP 뭐 원유가 될 수도 있다라고도 이제 봅니다. 이렇게 이제 써주신 내용 이제 읽어봤고요. 우리 이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리플 589님이 이야기해 주신 내용입니다. 다음 이제 XRP 99님이 베어러블가의 배의 그 돛 색상이 제 프로필 사진 리플사 로고 컬러와 중복된 컬러가 있군요. 상상의 나래를 펴봅니다. 지금 이제 XRP 99님 이 로고가 보시면 이게 빨주노초 파남보 이 무지개인데요. 제가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이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그 네사라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뭐 돛 그 색상하고도 이제 비슷하게 이제 볼 수도 있고, 저는 이제 이게 더 의미가 있다라고 봐서,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리플 589님이 예전에 자료를 이제 주셨습니다. 내사라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뭐냐? 국가경제안전보장개혁법입니다. 여기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 나와 있는데, 케네디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이제 페드랑 그 정부랑 이제 분리를 하기 위해서 분리를 하려고 했다가 암살을 당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네사라가 뭐냐? 네사라는 미국에서 2000년 3월 19일에 통과된 특별법이에요. 특별법이고 국가경제안전보장개혁법입니다. 이 네사라가 공식적으로 공표가 되면 모든 부채는 탕감이 되고 FRB, IRS는 철폐가 되며 미국 재무성은 근본위 제도에 기반한 새로운 화폐를 발행하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제 개사라는, 이건 이제 이 N이 G로 바뀐 겁니다. 글로벌로. 그래서 이거는 세계경제안전보장개혁법으로 보시면 되고, 같은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네사라가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2000년도에 통과가 됐는데,
이게 이제 진행이 안 되고 실패했어요. 했고 실패한 이후에 지금 시간이 20년이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어떻게 보면 다시 이 부분을 하려고 한다, 진행하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읽어보겠습니다. 내사라가 공표되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미국 기준. 일단 이 N이 이제 미국 기준으로 이야기한 거고, 이제 개사라가 되면 전 세계 기준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신용카드, 주택 대출, 은행 채무, 은행 및 정부의 불법 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해소 및 탕감 조치한다. 그리고 소득세를 폐지하고 국세청, IRS를 폐쇄하고 재무부 내에 국내 매출세 부분으로 편입을 한다. 정부 세입은 14%, 균일, 부가가치세로 한정하며 식품, 의약품, 중국품은 과세하지 않는다. 노령층 사회보장 보장 부급을 증액한다. 6번 법정과 사법의 헌법으로 회복. 7. 귀족칭호에 관한 수정헌법 회복. 귀족칭호를 폐지한다. 내사라 선언 후 120일 이내 총선거를 실시. 9번 선거감시원 선출 및 특정 이익그룹의 부정선거 활동 감시. 10번 내용이 지금 이제 전 중요하다고 보는데, 재무부는 금은, 백금 등의 귀금속을 담보로 한 레인보우 통화를 발행하며 1933년 루즈벨트 전 대통령 재임 기간부터 시작된 미국의 파산 상태를 종결한다. 그래서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냐라고 하면, 이미 이제 미국은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미 파산 상태나 마찬가지다. 근데 그 파산 상태를 계속해서 그냥 연장시켜 온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금이라든가 은, 이걸 담보로 한 그 담보로 한 암호화폐, 그리고 그 암호화폐를 담보로 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그 XRP 관련된 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그 XRP 이걸 이제 레인보우 통화라고 이야기했어요. 레인보우 통화라고 이야기했는데, 방금 전에 이제 그 XRP 구구님이 이 로고가 이게 이제 레인보우 통화인데, 이게 예전 리플사가 이 로고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미가 그냥 단순하게, 지금 이제 바뀌었지만 단순하게 그냥 뭐 재미로 이걸 쓴 게 아니라, 지금 이 네사라에 나와 있는 죄송합니다. 이 네사라에 나와 있는 이 레인보우 통화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페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신들을 이제 없애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제 제재를 하려고 막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부분을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거다. 그리고 페드의 어떤 그 영향력을 없애기 위해서 저는 계속해서 달러를 무한 발행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XRP 구우님이 이 로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도 이제 그 리플 오파이브님이 예전에 이제 자료 주셨던 게 생각이 나서 같이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이용환님이 어제 제가 이제 방송 중에 그 연도를 잘못 이제 말씀드려서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타이타닉호 침몰이 제가 이제 2012년으로 이야기했는데, 2012년이 아니라 1912년에 침몰이 되고, 그 다음에 1913년도 12월에 페드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다시 그 이야기 지적을 해주셔서 그 부분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조커님이 이제 링크를 굉장히 많이 걸어주셨는데, 타이틀만 쭉 읽어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수혜 사업.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진 것 같지만 분명히 이제 혜택을 보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다라는 거죠. 코로나에 물 수요 늘었다. 하이트 진료 음료 매출 20% 상승. 맥드라이브 덕에 맥도날드 매출 30% 신장. 코로나 악재 속에 가전 선방. LG전자 1분기 영업이익 1조 돌파. 인프런 그 수강생 30만 명 돌파. 배달했더니 매출 10배 증가. GS25 배달 매장 2천여 곳으로 확대. BH 치킨 작년 매출 3천억 첫 돌파. 구독자 5천만 명 돌파한 디즈니 플러스 승승장구. 쿠팡 새벽 배송 전국에서 통했다. 코로나 후 300만 건 주문 폭주. 신쇼핑 채널 등극한 라이브 쇼핑 롯데아울렛 최대뷰 매출 올려. 코로나19 여파 배달시장 고공행진. 코로나가 바꾼 소비. 지난달 유통업 매출 절반이 온라인 차지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매출 증가가 단기적 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 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으키는 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과 후.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노린 게 저도 이제 이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의도적이든 뭐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빠른 속도로
대중들이 넘어가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내용들을 쭉 이렇게 링크를 이야기 걸어주셔서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전희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제가 트위터에서 뭘 찾았는지 보세요. 저 먹구름 밑에 번개치고 있는 저 그림은 아프리카입니다. 좌표 2011, 1023을 치면 나이지리아가 나옵니다. 웬 아프리카 하실지 모르겠지만 두둥 나이지리아에 그 빌 멀린다 재단이 모자루프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신다면 바로 리플의 XRP를 사용하여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도 모바일만 있으면 손쉽게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올해 사용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자루프에 대해서 더 알아보시려면 구글링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 하루 비지 덕에 너무 잼났어요. 아차차 한 가지 더 곰탱이는 태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구름을 보는 것입니다. 모자루프 사이트에 가보시면 압니다. 저 혹시 내일 방송 타나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여러 개의 의견을 주셔서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서 모자루프 치시면 기사가 나와요. 빠르면 올해 중반부터 할 거라네요. 이렇게 이제 적어주셨고 지금 이 2011, 1023에 대해서 방금 전에 아까 이제 봤던 JK 루이스님 같은 경우는 5월 21일 날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이제 전님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위치다. 아프리카를 이야기하고 또 이게 모자루프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줬고 또 이제 브라운님이 의견을 하나 주셨는데 이 검정색 책, 이 블랙북을 그 게마트리아 계산기에 넣어보면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 나온대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거 이제 투명한 책이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이제 투명한 책이 아니라 보시면 물결이 이 물결 무늬가 이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 책 위로. 그래서 이 책은 물에 이제 잠겨 있다. 물에 이제 잠긴 책인데 이 모양이 그 천칭자리 리브라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줬고 그러면 리브라는 이렇게 이제 물 속으로 가라앉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은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이 블랙북 게마트리아로 이제 비트코인은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다양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 부분을 같이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 이제 윤조커님이 앞쪽 배의 부엉이는 예전 라가르드가 부엉이를 언급한 것이 있는데 이걸 뜻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셨고 아까 이제 제가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그 라가르드가 자기는 매라든가 아니면 비둘기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부엉이다, 올빼미다 이 이야기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머튜브님이 그 암호화폐가 CBDC보다 나은 이유를 알려주세요. 주변 분들이 암호화폐 살 바에 CBDC 발행하면 그걸 사는 게 맞지 않냐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CBDC는 어찌됐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가격은 이제 정해져 있다. 그 가격은 변동성이 거의 없이 정해져 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물론 달러라든가 원화라든가 이 부분과는 약간 이제 달라지는 개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쓰는 원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암호화폐 투자하겠다라고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투자한다. 이거는 저는 암호화폐 투자를 안 하는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만약에 나는 이제 CBDC 국가화폐를 믿고 국가 CBDC를 사겠다라고 하시면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건 뭐 이제 각자 선택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뭐 CBDC를 사지 마셔라, 사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암호화폐 가격이 만약에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CBDC 가격이 단기적으로 CBDC를 매수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을 사는 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암호화폐와 CBDC의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뭐 오늘 영상에서도 중간중간에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하셔서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 내가 투자를 할 때 어떤 걸 투자해야 될지 그 부분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자소풍님이 제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자연의 풍광과 소리를 동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저도 이제 들어가서 봤더니 영상 길이가 좀 짧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길이가 좀 더 길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왜냐면 이제 이런 자연 소리는 듣고 이제 주무시는 분들이 많고 백색소음 켜놓고 주무시거나 뭐 공부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영상이 좀 더 길면 좋을 것 같았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킥 플립 닌님이 올려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조금 황당하네요. 영국 폐막식의 불사조 공연의 제목은 스피릿 오브 더 플레임이었고 피날레 직전 200명의 발레리나와 함께 연출된 12분 분량의 공연이었습니다. 아래의 불은 개막식에서도 사용된 공식 성화 봉송이었고 폐막식에 등장한 피닉스는 그 메타포에 걸맞게
2016년 리우 올림픽까지 스포츠 정신은 잠들지 않는다는 선수들의 열정을 표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공연에 대한 오피셜한 해설과 기획자에 대한 내용은 위키피디아에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적어주셨어요. 제가 이제 어제 영상 설명드릴 때 뭐라고 이제 말씀드렸냐면 2012년도에 저도 이 폐막식을 봤는데 그때는 저도 지금 써주신 내용처럼 동일하게 이렇게 이제 생각했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그 해설자들이 이와 같이 이제 이야기를 같이 하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아무 느낌 없이 그냥 그 관점에서 이제 봤습니다. 아, 스포츠 정신을 뭐 잠들지 않는다 이런 걸 표현하나 보다 이렇게 이제 봤었죠. 봤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제가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하고 암호화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1988년도 이코노미스트 잡지를 알고 나서 이 폐막식 그 세레모니를 다시 보니까 그때는 이제 다르게 보였다. 저는 그리고 이런 그 예술이라든가 어떤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가 어떤 관점에 있느냐 그리고 내가 어느 타이밍에 보느냐에 따라서 항상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잠깐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지금 이제 이 그림 제가 이제 이 그림을 보기 전에는 저도 어제 이제 제가 그 올림픽 이야기 드렸던 이 부분을 보고 당연히 그 해설하는 해설자 입장에서 생각을 했었죠.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 암호화폐 투자하고 이 그림을 이제 이해하고 나서 이걸 보니까 이 뒤에 있는 이제 이 뒤에 있는 것도 그 일루미너티 그 콤파스랑 자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 부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고 뭐 피라미드일 수도 있고요, 뭐 전시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였다. 그리고 저도 처음에는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예전에 2012년도 그때는 저도 그 해설자들이 이야기했던 그와 같은 관점에서 이제 봤었는데 그 생각이 공부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다른 관점이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다. 뭐 음모론적으로 뭐 보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연결을 시켜서 볼 수도 있지 않냐 이런 관점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예술이라는 게 뭐 정답이 있고 이게 맞았다 틀렸다 이거보다는 다양한 관점에서 저는 볼 수 있는 게 예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세레모니도 그런 관점에서 그냥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맞다. 그리고 지금 킥플립 님님이 이야기한 부분이 맞다. 이게 아니라 다 맞을 수 있는 겁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 다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다음으로 이제 세고님이 그 XRP 아까 이제 봤던 그 XRP가 10은 X를 상징하고 R은 로스차일드, P는 피닉스를 상징한다. 그래서 그 세계 단일화폐가 XRP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뮤차님이 영상 그 소개해 주신 것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록펠러 가문에 대한 영상이 있어 공유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마지막 영상 부분이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주셨고요. 영상은 이 록펠러 가문에 대한 간단한 이제 소개를 15분짜리 영상인데 뭐 길지 않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쭉 봤는데 제목은 세계를 움직이는 권력 록펠러 가문 이야기고요. 김필재 TV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오늘 영상 설명란에 이 영상도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